자, 일단 첫 번째 경기 텍사스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오늘 예정되어 있는 스윕전이 5경기입니다. 근데 스윕전 5경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주의해서 보는 그 배당 삭감도 0.2배당 삭감 이상이 이루어진 경기가 스윕전 5경기 중에 2경기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3경기가 4경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분석하면서 승패 라인으로 사실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기들도 다른 경기도 뭐 있긴 합니다만 어, 일단 좀 어렵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첫 번째 경기 이 수입전이죠. 텍사스 대 이제 미러키. 아마 이번 시리즈를 치르면서 가장 타이트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이렇게 승부욕 오르게 경기를 하고 있는 팀들이 아마 미러키와 텍사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주고받고 하다가 이 3대 3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국 텍사스가 그걸 앞서 나갔고 9회 바우어스의 솔로 홈런이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추격은 그까지였죠. 그냥 오버 가신 분들 딱 먹여주는 이제 그 경기가 딱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메릴 켈리 대 페랄타라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미러키 정배 페랄타 믿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미 수입전이란 명분 속에서는 선발 투수도 좋고 미러키가 이겨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단 이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1.75배 배당 해외 배당 초기 발매됐고 국내 1.52배로 0.23배의 배당 삭감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배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근에 텍사스가 휴스턴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고 투수들이 불펜에서도 그렇게 소모전이 있는 경기를 치rum에도 경기 자체가 타자들이 또 힘을 보태주면서 점수를 떠나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윈이 멀티이닝 던지고 웹과 마틴밖에 소화하지 않으면서 암스트롱과 가르시아를 포함해서 필승조들을 이제 소모하지 않았던 이 텍사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켈리가 지금 이렇게 텍사스로 이적하고도 이적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었던 그 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오늘까지도 그 후투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하실 때 수입전이니까 반대로 이제 그냥 페널타가 오늘은 가면 오늘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7.5점의 기준점이지만 언더를 좀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나마 미러키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뭐죠? 지금 불펜에서 첫 번째 경기였었죠. 퀸타나 다음에 경기에 불펜을 아꼈었고 어제 경기를 토대로 이제 앤더슨까지 불펜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일단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앤더슨이랑 이제 마이어스, 애쉬비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애쉬비가 녹아내리긴 했지만 이 나머지 불펜에서의 자원, 필승주 유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부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부상 병동인 미러키 불펜이 너무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음에도 오늘 나올 수 있는 불펜 자원들을 생각하면 페랄타가 승리를 하거니 안 하거니를 떠나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가 출전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이 불펜 선수 명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 체제에서는 이기는 경기에서는 아마 유리배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자원에서 어제 SCB를 썼죠. 근데 오늘은 이제 코에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나왔었던 앤더슨이 연투를 해주면 참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페임프스라던가 아니면은 그저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려운 애 한 명 있는데 걔 패던조인데 아마 걔는 안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드 페랄타가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은 6이닝은 당연히 던져줘야 돼. 6이닝을 던져줘야지
좌타 라인에서 애쉬비가 아닌 저 코에닝을 써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앤더슨 연투, 마이어스 연투 둘 중 한 명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유리배 요런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한정적이죠. 그 외의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지금 사실 에릭 페디도 저번에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미러키에 와 있거든요. 이 걔네들 그 뭐 에릭 페디라든지 뭐 패전조 올라와가지고 경기하면은 당장 페널타의 승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러키의 승으로 가기에는 그 시나리오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페랄타의 6이닝 퀄리티 스타트 2하이 피칭 그 다음에 불펜에서 필승조 나와서 전부 막아내고 깔끔하게 끝. 근데 페랄타가 만약 그 이상을 못 해주게 되면 오늘 텍사스도 또 수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힘을 한번 쓸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텍사스는 오늘 경기를 하면 내일 하루를 쉬어요. 미러키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매치를 따가면서 당장 계속해서 시드를 위협하고 있죠. 1번 시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 지금 내셔널리그에. 그래서 위협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러키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는 이기고 미러키는 계속 따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내일 이제 그 필라델피아는 또 경기가 있다 보니까 매치는 오늘 하고 그 미러키는 오늘 하고 또 쉽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좁혀질 것을 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될 거면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 차가 한두 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필승적 운영은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어쩌면 오늘 이제 생각하시기보다는 언더가 당연히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는 이 경기 외적인 시즌 행방 이 순위 경쟁 체제 속에서 좀 운영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네,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연장 오버 나는 거는 그거는 제 책임 아닙니다. 그건 그거 연장 오버 나가지고 저 욕하면 안 돼요. 그 3대3에서 연장 오버 나면은 진짜 답도 없죠. 네. 3대3 연장 오버 나면은 연장 언더 기회도 있긴 합니다만 3대3 연장 오버는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실제 텍사스가 이번 시즌에 연장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예, 연장전이 거의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미러키 승이냐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는 언더가 맞다라고 보는 경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레틱스 대 보스턴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영봉패를 당한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오늘 경기 터질 것인가? 상대 투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제 갑자기 선발 투수가 메이가 예정되어 있다가 바뀌면서 이제 그 얼리라는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어요. 급작스러운 데뷔전이었는데 정말 잘해줬죠. 데뷔전을 치르는데 5이닝 만에 삼진 11개를 잡으면서 굉장한 임팩트를 심어줬는데 사실 공이 못 칠 공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슬라이더의 각이 좋다라는 것은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 95마일 정도 되는 그 빠른 공에 대해서 대응이 안 돼서 삼진을 11개나 쳐먹어버리는 경기를 해버리는 이 애틀레틱스의 타선에 실망을 당연히 금치 못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더 기대되는 부분 당연히 보스턴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수입전이라는 거죠. 보스턴이 어제 하필이면 또 이제 로미 곤잘레스가 그 근육 통증을 느끼면서 중간에 교체 아웃이 돼서 아마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라인업은 오늘 그런 선수들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보스턴이 지금 이번 시즌 이 가을 야구에 대해서 희망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거든요. 희망적이죠. 희망적이죠. 많이 따라왔죠. 토론토가 꺾이는 동안에 와카는 갈 거다 보니까 와카 갈 거는 생각하면은 이제 오늘도 주전들의 무리를 조금 덜어주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이 오늘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보스턴이 81승을 하고 있고요. 양키스가 80승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수 때문에 경기 수가 아니라 상대 전적 때문에 지금 3위로 좀 시드가 밀려나 있는데 양키스 다 잡았고 토론토 다 잡았어요. 거의 토론토가 지금 이 경기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앞서 있는 게 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좀 전력을 다해가지고 여기까지 잡아가지고 진짜로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진짜 천재지변을 일으키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보여줄 것이냐 뭐 그것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독의 스탠스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 메이저리그가 남아있는 총 메이저리그 한 시즌 경기가 164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보스턴 기준으로 경기를 치룬 게 146경기예요. 146경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18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것이 감독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162경기면은 뭐 16경기 정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촉박한 상황이란 겁니다. 지금 당장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은 오늘 경기까지도 류망주 톨리 정도면은 이거 잡고 가자라는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감독이라면 어차피 내일 쉽니다. 내일 모레 쉬어요. 내일 모레 쉬고 보스턴이 지금 당장 양키스도 다 잡았고 토론토도 가시권에 들어왔으면 시리즈상으로 남아있는 시리즈가 5개가 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유 부리게 되냐. 와카 경기를 하는 거랑 디비전 직행이랑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면 오늘까지도 좀 총력전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수입전인 상황에서 제가 특히나 수입전 경기 안 건드린 게 토론토거든요. 특히나 토론토가 스프링어부터 시작해갖고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컬크 얘네들을 수입전에 관리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업 바뀌는 거에 좀 대인적이 좀 저도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프로토 구매하시는 사람들의 숙명이죠. 이 예상대로 라인업이 안 나왔을 때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거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경기가 되지 않나 싶지만 사실 최근 경기를 보면은 지금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는 랩 스나이더 타구가 미쳤었고요. 지금 뭐 브래그먼은 꾸준하고 타격에서 보스턴이 지금 이번 시리즈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 바넷의 공이 굉장히 좀 무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못 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에 수입전인 그 상황 속에서 보스턴이 초반 경기 양상의 불펜 운영이 어떻게 되냐도 달라지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스턴이 어제처럼 타격을 해요. 점수차가 벌어지면 필승적으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왜? 아껴줘야 되니까. 좀 점수차 좁혀질 때까지는 투수 좀 아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틀레틱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스턴의 필승적 뭐 체프먼까지 나오는 상황까지는 마주하지 않을 수가 있고 던지는 불펜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10.5점이야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스턴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도 이 패치 그 기준점을 생각하면 또 오버도 먼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이게 그래도 해외 배당 1.75 국내 배당 1.53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0.2배당의 배당 삭감이 있다 보니 저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구매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제가 분석을 한 대로라면 최근에 지표상으로 봤을 때 보스턴이 쳐야 되고요. 애틀레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9월달 지표로 보면은 좌투수 상대로 못 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타격감이 지금 빨딱 서 있었던 게 소더스트롬이거든요. 소더스트롬의 OPS가 지난 경기 전까지 1.2가 넘었었습니다. 그만큼 9월달 페이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었던 이 소더스트롬이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타격이 득점이 안 나고 있는 게 랭길리어스랑 커츠가 삽질을 하고 있어서요. 걔네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지금 오히려 루커 소더스트롬이 타점을 해결하고 나머지 애들이 못 치는 경기에서 경기를 어렵게 한 게 지금 애틀레틱스의 지금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좀 쳐줘야 되는 건데 지표상으로는 9월달에 그게 걔네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역배 시그널로 좀 나 있고 수입전이고 그런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스턴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다 고려하면은 배팅을 하기가 조금 변수가 좀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스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스턴 승오버입니다. 보스턴 승오버인데 수입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배당 삭감, 요거 프로토 배당 삭감비 그거를 따지고 보면 저는 구매는 못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보스턴 승 오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일단 추천은 안 드립니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 그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이것도 오늘 경기에서 혹시나 뭐 오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왜? 수입전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승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시모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선발로 전향이 되면서 한번 호투를 또 해줬는데 오늘 또 잘 던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어제 좌투수 오늘은 상대가 반대거든요. 어제 좌투수 상대로 그렇게 좀 로비레이 상대로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특히 케테마르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샌프란시스코가 9월 달에 경기를 하면서 8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자완 선발 투수를 만난 적이 한 번인가 아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쿠어스필드, 그 다음에 그 전에가 어디였죠? 쿠어스필드가 마지막이었나? 세인트루이스 쿠어스필드 그렇게 했었죠, 얘가. 야, 맞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가 얘네들이 보자. 쿠어스필드 전에가 어디냐? 볼티모어 시리즈. 볼티모어 시리즈까지 해서 8월 30일, 현지 날짜 8월 30일부터 8월 30일 날 트레버 로저스 상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좌완 상대로 선발 투수를 상대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얘네가. 근데 그때 트레버 로저스한테 얘네가 11대 1로 닦였었어요, 홈에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자완 선발 상대 지표가 지금 거의 없는데 불펜을 상대로 한 선수들이 몇 경기 나타났는데 거기에서도 심지어 지금 최근에 9월달에 5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우마저도 1할 때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버스도 1할 때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라모스 정도가 좀 공략을 하고 있고 지금 윌리 아담에즈도 마찬가지고 다 성적이 안 좋아요. 좌투 상대 지표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마냥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타격감과 최근 분위기를 믿고 이걸 그냥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수입전이란 것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좌투수 상대 지표도 불펜 상대로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 선발 투수 좌투수를 만났던 게 11대 1. 물론 트레버 로저스가 세긴 했습니다만 개닦였었고 그 이후에 불펜을 상대로 만났었던 좌투 상대 지표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받쳐주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어제처럼 로비레이게 당한 것만큼 이게 당할 그거냐?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방망이는 이제 코빈 캐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케테마르테 그 다음에 페루도모 정말 빡셉니다. 정말 빡세고 얘네들이 대승하는 날에 보통 이제 토마스라든지 이제 저 메카시라든지 이런 애들이 타격이 또 터지면서 장타 속에서 대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경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알렉산더도 멀티히트를 쳤었고 그 다음에 페르도모도 어제 3출루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약한 부분이 지금 딱히 드러났던 경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어제 점수가 많이 안 났던 이유는 케텔마르테와 이제 캐롤의 타선 배치에서의 실패가 분명히 이루어졌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케텔마르테 리드오프는 안 써야 된다고 봅니다. 캐롤이나 페르도모 리드오프 쓰면서 케텔마르테 좀 올려주면은 다시 한번 얘네들의 시너지가 또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승을 보는 건 도저히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치르면서 뭐 시즌 대권을 이루겠다 이런 거는 이미 아니다 보니까 시즌 포기하다 보니까 불펜에서 또 던지는 경기를 하게 되면 애리조나가 대승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애리조나는 불펜이 약해요. 그럼 후반 득점은 로드리게스가 내려가는 순간에 샌프란시스코도 득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는 어차피 이 경기는 8.5 기준점을 주더라도 저로서는 오버밖에 볼 게 없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 오늘까지도 샌프란시스코 또 이기겠지 하는 그냥 그런 멍청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결과가 샌프란시스코 승이 나오더라도 저는 접근을 할 때는 이건 오버를 무조건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LA 인저스 대 미네소타. 양 팀이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1차전에 미네소타가 대승을 하고 2차전에는 반대 스코어가 나왔죠. 그만큼 서로 진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개판입니다. 저도 이거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기가 제일 싫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거 어제도 잠깐 공개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율을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타율이 의미가 없어요. 볼넷이 더해지거든요. 타이 브래들리도 마찬가지고 소리아노도 마찬가지고 볼질이 난무하는 경기에서는 타율이 의미가 줄어듭니다. 결국 WHIP 수준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분석에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WHIP 수준을 반영을 해갖고 접근을 하자고 하니 당연히 이 경기는 오버 게임을 봐야 돼.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볼이 끓기는 날에 제구가 되면은 얘네들은 실점을 잘 안 하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타이 브래들리 또한 98마일가량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이고 위력이 있거든요. 변화구도 가기 좋고 소리아노의 싱커 같은 경우에도 이 제구가 돼버리면 땅볼 맞기에 딱 좋은 공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얘네들이 제구가 되는 경기에서는 개언더가 되는 경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제구가 안 되면은 안타를 떠나서 볼질 때문에 그냥 스스로 조기 강판 당하고 불펜 싸움에서 개판나는 경기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입장에서도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WHIP 수준이 얘네들이 잘하는 경기가 있든 잘하는 경기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그냥 WHIP 수준을 봐버리면은 얘네들을 이번 경기에서 최소한 둘이 합작을 7점은 해줘야 돼요. 분명히 WHIP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쪽은 이 저 타이브레들리 쪽이거든요. 약간이나마 이거를 그나마 표본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좁혀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근데 타이브레들리는 이 후반기죠. 후반기에 타이브레들리가 등판해가지고 5경기 동안에 WHIP가 1.5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소리아노는 표본이 그것보다 당연히 많죠. 많긴 한 2배 정도 많은데 그 표본 속에서는 1.18로 소리아노는 WHIP 수준이 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전반기에 비해서. 근데 소리아노는 저번 경기에서 볼넷을 5개 내주면서 2.1이닝 만에 애틀레틱스한테 개판 털리면서 조기 강판 당했었거든요. 그런 경기가 과연 또 나올 것인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실제 뭐 그 경기도 홈 경기였었고 오늘 또 소리아노가 볼질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떤 표본을 내가 믿고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 기준에서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중장기적인 기록을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한 경기 단적인 표본은 그냥 독립 변수로서의 한 번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게 좀 안 좋았다라고 보기 들어간 거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표본에서의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시즌 전체에선 타이블레드가 앞서지만 후반기 페이스에 소리아노가 좀 더 앞선다고 보면 오늘 LA 인저스가 좀 더 어제 경기도 타격이 터졌고 유리하다고 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소리아노의 볼질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 오늘도 미네소타의 타격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면 오늘까지도 오버 게임이 될 거라고 일단 보면서 이 경기는 LA 인저스 승오버를 보게 됐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 경기 중에서 평점을 오늘 템파베이 경기 다음으로 낮게 줬습니다.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분석하면서 이런 경기는 뭐가 나와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잘 던져도 그래 원래 구위 좋으니까 잘 던진 친구니까 못 던져도 그래 원래 볼질한 새끼가 그럴 줄 알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기가 이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립 기어 막는다고 여러분들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베팅하지 마세요. 네, 저도 분석을 해서 결과는 제가 제 결론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절대로 보장을 드릴 수가 없는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얘네 둘입니다. 하필 한쪽도 아니고 양쪽 다 둘 다 그런 투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팅하지 마세요. 이 경기는 아시겠죠? 네, 일단 결과를 예측을 해보면은 LA 인저스 승오보로 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피츠버그인데 어제 경기에도 뭐 투수전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투수전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그 연장에서 경기를 이겼다는 것은 사실 좋게 볼 수는 없었었고 어제 피츠버그의 투수 마운드가 셀 거라는 것은 예상은 어차피 하고 제가 들어갔었죠. 애쉬 크래프트가 올라올 거를 봤었던 경기였었고 두 명이서 7이닝을 2실점으로 참 잘 막아줬던 경기였습니다. 볼티모어의 타격이 상위 타선에서 해줬던 거를 잘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었는데 결국 이 책임전가는 건우 앤더슨이랑 이제 그 마운트 캐슬에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도 양 팀의 불펜들은 고생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양 팀의 오늘 루키 불펜들이 올라올 것도 좀 염두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결국 양팀 이번 시즌 순위 때문일 거고 폴 스킨스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더욱더 동기부여가 생기는 쪽은 이제 피츠버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웰즈가 버티다가 필승적을 다시 올리면서 이 경기를 뒤집자고 하기에는 폴 스킨스를 리스펙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폴 스킨스의 이번 시즌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는 그러니까 역전시키려는 불펜 움직임보다는 어쩌면 오늘 경기에서는 리드를 조금이라도 뺏겼을 때 루키의 얼굴을 또 마운드에 보이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이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움직임 상으로는 볼티모어의 스쿼드에 그렇게 불펜에서 이 모습을 드러낼 만한 루키가 어느 정도 될지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안 보이는데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또 콜업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불펜에서 어제 나왔던 애들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름을 또 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 스토우드라던가 아니면은 두빈이라던가 또 요런 애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형님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 폴 스킨스의 호투 여부가 중요한데 제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뭐냐면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에 1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정규 이닝을 소화한 규정 이닝을 소화한 선발 투수로서 여전히 그 슈퍼 루키로서의 명성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폴 스킨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원정 경기에서 후반기 이제 저 원정 경기 후반기 때 보스턴전, 미러키전, 콜로라도전, 그 다음에 미네소타전까지 후반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7월 11일,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원정 4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을 쳐맞았어요. 모두. 네, 모두 피홈런을 맞았었고 그 피홈런으로 인해서 실점이 많아졌던 경기가 네 경기 중에서 2경기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출루가 이루어지고 나서 홈런이 또 나오게 되면은 폴 스킨스라도 이 경기를 뭐 6이닝, 7이닝을 무실점으로 갖다 막아버릴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필 상대가 볼티모어다 보니까 뻥야구는 또 인정해줘야 되죠. 오늘도 뭐 상위 타선에서 어제 라인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홀리데이, 그 다음에 잭슨, 그 다음에 건우 앤더슨, 마운트 캐슬 전부 다 장타자들이에요. 장타를 칠 수 있는 애들. 그렇다 보니 폴 스킨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믿어서 가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폴 스킨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큼 호투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볼티모어의 타격과 최근에 피츠버그의 타격감을 더 믿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폴 스킨스 정도라면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기대를 하게 될 거고 볼티모어 입장에서도 피츠버그 그 웰즈가 나와가지고 피츠버그의 타선을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지를 감안을 했을 때 피츠버그가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주일 동안 타격 지표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6경기, 7경기 표본에서 타율이 2할 1푼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점수는 좀 안 나지 않을까 7.5점의 기준점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랑 캔자스 시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은 좀 어려워졌어요. 어제까지는 좀 그래도 뭐 운도 좋았었습니다만 뭐 바위주도 인디아도 보상 복귀해가지고 그만큼 했으면은 그냥 뭐 욕할 거는 아니죠 사실. 어제 이제 인디아가 부상해서 먼저 돌아올 거란 예상이 말은 있었습니다. 인디아가 돌아와가지고 멀티히트를 쳤었고 바이주도 안타를 때렸어요. 그만큼 부상 복귀해가지고 지들이 해줄 건 다 해줬었고 캔자스 시티 타선에 이제 다시 활기를 돋을 만큼의 어느 정도 라인업 구성은 이제 다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오늘 앨런 꺼내가지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캔자스 시티 입장에서도 좌투 상대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좌투 상대로 지금 캔자스 시티가 보여준 타율이 가르시아와 바위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좀 삽질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캔자스 시티가 오늘 경기에서 버울란을 쓰는데 이게 오프너 경기가 아니고요. 불펜데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지금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마운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버울란이 이제 오프너 같은 불펜데이고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선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루인더 아빌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데뷔전을 치른 루키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불펜에서 이제 캔자스시티 불펜에서 이제 있는 선수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구위는 좋습니다. 뭐 98마일도 던질 수 있고 뭐 포피치도 되고 버틸 수 있는데 오늘 뭐 한 3이닝 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불펜데이 보고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아마 2이닝만 해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캔자스시티가 어제 경기에서 그래도 카메론이 정말 잘 던졌죠. 삼진 쇼를 하면서 서로 너무 잘 던졌는데 이제 불펜에서 이제 그 덕분에 소모를 좀 아꼈고 제르파랑 저 슈레이버만 소모를 하고 경기를 마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아마 총력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캔자스 시티도 이 경기는 불펜 데이를 하다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좌투 상대로 또 성적이 좀 안 좋은 캔자스시티의 상성을 고려하면은 오늘도 잔루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칸티뉴 성적이 안 좋았죠. 상대로 8이닝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 셧아웃을 당해서 버려가지고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걸 생각하면 오늘까지도 결국 이 클리블랜드도 불펜 어제 스미스밖에 안 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린 스미스, 게리스가 결국 필승조 핵심 3인방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게 지금 캔자스 시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캔자스 시티도 버티느냐고 하면은 8.5점의 기준점이 불펜데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뭐 오늘 쏟아부어서 한 개 챙기면 내일 뭐 던지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 운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건 내일 모레 4차전 경기에서 경기가 이제 뭐 어떻게 갈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불펜 소모 여력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접근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경기는 국내에서 캔자스 시티가 역배당을 받고 있긴 한데 소량이지만 0.77, 1.77, 1.71. 근데 해외에서는 이 경기가 오히려 이게 캔자스 시티 정배에서 동배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그만큼 캔자스 시티가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 기준에서도 0.23배의 배당 삭감이 있다면 혹시나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가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언더 보는 경기일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워싱턴의 방망이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제도 1회부터 그대로 방망이를 뚜그러져 패버리면서 워싱턴이 이번 시리즈를 아주 그냥 방망이 축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상위 타선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해주고 제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 결국에 이 생산력에서 떨어졌던 것이 아쉬웠었죠. 서로 결국 장타는 보여줄 만큼 보여줬거든요. 마이애미도 점수 냈던 거 5점 중에서 2개가 홈런이었었고 홈런이 좀 점수가 짜게 들어갔던 것이 결국 페인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제 경기에서 워싱턴이 그 상위 타선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조시벨이 때려버린 홈런이 좀 이제 스리런으로 작용이 되면서 기세를 좀 먹히고 들어갔던 것이 저는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발 투수가 페레즈 대 어빈으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선발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페레즈가 조금 더 피안타율 관리에선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 어빈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경기까지도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 때 봤던 어빈만큼은 진짜 커브볼의 제구 하나만큼은 진짜 예술적이었었고 그 커브볼의 구위 자체도 정말로 뛰어났었다 보니까 그 삼진율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높게 잡혔었던 전반기의 이제 어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 들어가지고 어빈의 성적이 꼬라박고 있어요. 전반기 때 피안타율은 어빈이 2할 4푼 8리밖에 안 됐었고 WHIP도 1.3 언더로 끊었었습니다. 근데 후반기 때 지금 9경기 나와가지고 1승 6패 하는 동안에 ERA가 8.86까지 올라가 버렸고 피안타율만 무려 3할 3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나도 많이 처맞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오늘 마이애미 타선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오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워싱턴의 타율입니다. 워싱턴의 타격이죠. 워싱턴의 타격이 지금 살아나면서 이 경기 행방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지표를 제가 이거를 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워싱턴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단기 지표죠. 중단기 지표인데 그 지표대로 본다면은 워싱턴은 당연히 오늘 마이애미보다 타격에서 훨씬 더 상회하는 성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홈런 생산에 있어서 마이애미가 안타는 많이 칠지언정 결국 장타, 피홈런 때문에 오늘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마이애미가 그렇다고 해서 뭐 타격이 밀리는 건 아닌데 결국 장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러그 수치 차이 때문에 이 경기가 어차피 지금 이 페레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4.66의 ERA가 나오고 있죠. 이 후반기 때 던지고 있는 이 페레즈의 출전 기록 자체도 지금 9경기에서 5.88로 부진합니다. 피안타의 관리가 당연히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 얘도 실점하면서 홈런을 많이 맞았거든요. 41.1이닝 만에 홈런 9개 쳐맞았으니까 결국 경기당 홈런 1개 이상을 맞았다고 봐야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페레즈가 호투를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홈런의 실점을 열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도 오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점이 8.5점으로 깎인 것이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직전 경기도 워싱턴 원정에서 그렇게 홈런 두 방 쳐맞고 털리고 내려갔던 게 이 페레즈였었죠. 그때 8점인가 7점인가 준 걸로 기억하는데 좀 많이 털렸던 기록까지 있다 보니 뭐 그것도 근거를 더하게 되는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때 털렸다고 홈에서 또 털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판이에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털린 애가 또 털린다고 본다는 것도 그게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홈 원정 성적도 반영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오늘 이것도 그거에 좀 근거하는 부분도 뭐냐면 제가 승패로는 그래서 안 드리는 게 이게 페레즈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10경기 나와가지고 6.44의 ERA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근데 홈에서는 6경기 던져갖고 2.25로 홈 극강이에요. 얘도 피안타율이 1할 5푼밖에 안 냅니다. 그만큼 홈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사실 오늘 시그널적으로도 이게 워싱턴에 역배 시그널이 좀 있다 보니까 역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걸렀던 이유가 마이애미 정배 이유가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페레즈의 홈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워싱턴 역배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역배는 참고요. 그냥 오버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페레즈 덕분에 이 경기 기준점이 9.5가 아니라 8.5가 잡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매츠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조금 어쩌면 가장 비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좀 가장 비상인 게 트레이 터너가 부상으로 10일짜리 IL에 들어가면서 라인업이 지금 좀 꼬이게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 그거를 잘 완전히 해소해줬던 게 베이더였습니다. 지금 8월달 둘째 주부터 지금 한 달 동안이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리그 전체 타율 1위가 트레이 터너였어요. 그만큼 잘 치고 있었던 게 트레이 터너였는데 그 트레이 터너가 빠지면서 정말 치명적인 모습을 약점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베이더가 9월달에 완전히 살아나 버리면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줘 그걸 상쇄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산체스 대 이제 홈즈인데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던 거랑 동일한 맥락입니다. 산체스 그렇게 따지면 산체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매치 원정 가가지고 볼질하다가 개 털리고 강판 당해가지고 패전 쳐먹었던 게 이 산체스거든요. 그때도 6회 강판 당해갖고 6실점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그때도 산체스가 매치 원정에 그렇게 부진했었는데 그러면 오늘도 그럼 산체스는 털리겠다고 본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오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거 그거를 독립 변수를 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오늘 경기에서 산체스가 완벽한 투구를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홈즈의 공을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좋은 타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어제 경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너무 넌지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표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아, 잠깐만요. 코 좀 풀게요.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 실제 홈즈의 공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이 타자는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할 만한 선수이겠죠. 베이더를 제외하고 필라델피아 팬이라고 저도 필라델피아 팬이고 필라델피아 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타자들은 결국 카일 슈아버와 하퍼일 겁니다. 근데 카일 슈아버와 하퍼는 사실 홈즈의 공을 제대로 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홈즈가 이번 시즌 좌타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 그래도 그런 성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구종별로 따지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카일 슈아버 정도는 뜬금 홈런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퍼는 특히나 오늘 좀 안 좋은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땐 오늘 그 외에도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결국 베이더, 그 다음에 우타자, 리얼무토, 그 다음에 카스테아노스, 그 다음에 좌타자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상대 전적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스타 정도입니다. 얘 정도만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지표상으로는 나타납니다. 뭐 지금 보니까 상대 전적도 지금 리얼무토도 2타수 2안타에 스타도 3타수 2안타 실제로 좀 강했죠. 베이더도 안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성적을 지금 상대 전적도 지금 표본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거르고 저 구종별 지표를 좀 분석한다고 좀 들어갔었는데 그 4명 정도 말고는 사실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어려웠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같은 경기를 필라델피아가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매치도 어제 경기 그렇게 불펜 던지면서 오늘 모든 전력을 아껴놨고 필라델피아도 어제 경기에서 뱅크스를 쓴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불펜 최소화 전력으로 소모를 했죠. 오늘 마무리 투수 듀란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대기를 하는 경기 거다 보니까 점수는 아마 좀 안 나는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단
결국 그런 추세 속에서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OPS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트레이 터너의 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홈에서 보여주는 이 필라델피아 타자들의 전반적인 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오늘 경기까지도 이게 4연전이거든요. 내일까지도 루자르도와 경기가 이제 또 매칭이 또 남아 있는데 지금 제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필라델피아의 그 홈 지분을 타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타자가 트레이 터너를 제외하고도 베이더도 지금 이적하고 나서 홈에서 3할 7푼 가까이를 치고 있고요. 이 캠프가 주요예요. 어제도 캠프가 홈런을 때렸죠. 캠프가 홈에서 3할 2푼 5리를 치고 있고요. 하퍼도 그렇게 시즌 타율이 꼬라박아 있는데 홈 타율이 3할이 찍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로하스, 그다음에 리얼무토, 니카스티아노스, 스타 전부 다 시즌 홈 타율이 2할 7푼 이상으로 고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만큼 어느 타선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필라델피아의 강점이고 홈에서의 경기에서의 강점이고 오늘 경기도 그걸 따지고 보면 필라델피아가 근소하지만 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 어제 크루즈의 호러쇼였죠.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냥 디트로이트가 이미 사실 이기는 경기를 한 건 맞습니다만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네, 그 악몽의 7회였죠. 양키스가 이기고 있는 경기 딱 끼면서 이제 동점으로 따라잡혔어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터질 거라고 상상을 누가 했겠어요. 저도 사실 이 경기를 어제 오버를 받긴 했습니다. 오버를 본 거지만 제가 예상한 경기는 이런 경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그런 경기가 아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털려버리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어려워졌죠.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투 상대 성적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후반기에 특히나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디트로이트가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로돈의 기량은 분명히 괜찮고 볼질만 안 하면은 로돈이 그래도 오늘 퀄리티 스타트는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양키스의 타선도 사실 그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지금 식어버렸거든요. 양키스가 결국 타선이 터졌을 때 한창 올랐을 때 스탠튼이 미쳐 날뛰고 휴스턴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벨린저, 그 다음에 스탠튼, 에런 저지, 치종, 그리샴, 웨일즈 전부 다 홈런을 미친 듯이 치면서 그렇게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 이 양키스의 타선 지금 토론토 시리즈부터 지금 얼만큼 믿어야 되냐 이겁니다. 얘네들을 휴스턴 시리즈 이후에 토론토 시리즈도 그렇게 위닝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점수를 냈던 걸 다 합산하더라도 7.8점이 안 될 거예요. 3경기 만에. 그러고 이제 하루 쉬고 경기를 했던 게 이제 어제 경기인데 2점 내고 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4경기 동안 얘들이 점수를 냈던 게 평균이 3점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플라우티가 아무리 홈 원정 기복이 좀 있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양키스가 홈런을 안 치고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기는. 근데 그다음 플라우티가 지금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12경기 나와갖고 딱 2승밖에 없거든요. 타선이 워낙 홈에서 디트로이트가 좀 세다 보니까 득점전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피안타율도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할 7푼, 2할 7푼까지. 그만큼 뭐 볼질도 조금 더 많이 되고 플라우티의 원정 성적 분명히 좋지 못하고 후반기에 플라우티도 지금 9경기 나와가지고 5점대 ERA로 많이 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복이 있는 피칭을 하고 있고 플라우티가 잘하고 못하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잘하는 타이밍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플라우티도 사실 그렇게 많이 믿지는 못해요. 사실 원정에서 플라우티가 보여주는 기복은 분명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를 저는 양키스 승으로 말씀을 드린 건 결국 선발에서 그나마 로돈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양키스 승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제 같은 오버게임 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양키스의 타선은 지금 경기를 투수들이 호투를 하면 간신히 이길 정도의 타격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 양키스 승을 보면서도 언더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타선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표긴 합니다만 양키스가 최근에 6경기죠. 그렇게 토론토 시리즈랑 그다음에 그 전에 휴스턴 1차전 하고 그 이후에 해갖고 총 6경기 정도 치르면서 양키스의 팀 타율은 1할 9푼 3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네, 양키스 승을 보면서도 언더를 좀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나마 어제 경기 털렸던 불펜이 크루즈였고 라이터 준이었기 때문에 양키스가 지금 필승조라고 운영하고 있는 뭐 도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버드였나요? 그 다음에 킬레인가 버드인가 생각이 안 나네. 헷갈리네. 둘 중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위버하고 이제 필승조 얘네들을 어제 그나마 소모시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나오면 언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언더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휴스턴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이죠. 네, 보비셋이 지금 얘네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타선의 변화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보비셋이 빠지는 것은 지금 트레이 터너가 빠지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격의 이제 타선의 이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 타자들이 잇몸야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연장 승리를 했죠. 연장 승리를 했던 경기였었고 휴스턴도 지금 타선 고민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경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토의 마운드가 더 불안해요. 오늘 경기는 이 경기는 베리오스가 보여주는 그 피칭 자체는 당연히 휴스턴이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베리오스가 살짝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선 베리오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냐면 크레머랑 비슷한 새끼예요. 전 얘는 크레머랑 비슷한 새끼일 만큼 저는 이제 신뢰는 좀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경기도 신시내티한테 개털리는 것도 봤었고 이미 홈 원정을 안 가리고 부진한 경기에서는 그냥 개털립니다. 특히나 홈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요르단 알바레즈 통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얘가 그렇게 치면은 오늘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휴스턴도 타격이 좀 될 거라고 봐야 되고 저는 이 토론토 불펜진도 안 믿는다고 했죠. 어제 그나마 토론토가 불펜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누구냐 리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그 마무리 호프먼 제외하고 나머지 나왔던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저 이름이 뭐였냐 저 낸스 리틀 그 다음에 그 로드리게스 얘네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얘 다 썼어요 어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기용 자체가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오늘 나온 토론토 불펜지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가르시아가 부상 때문에 조기경판 나고 경기가 개판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불펜 땜빵으로 그 블루바가 올라와가지고 그 좀 막아주고 5회까지 끝내주고 필승도 다 꺼냈었습니다. 그러면 휴스턴도 지금 불펜 부하가 심해요. 뭐 오늘 양팀 선발 투수의 이닝이 짧아질 걸 생각하면 불펜에서도 조금 고전할 것이 염두가 돼야 되고 최근에는 휴스턴이 그렇게 맥컬러스 주니어를 갖다 불펜에서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텍사스전에서도 맥컬러스 주니어 올라와가지고 볼질하면서 개판치고 경기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갔던 것도 제가 분명히 봤고 오늘도 결국 휴스턴도 그 다음에 토론토도 뒷심으로 갈수록 결국 경기 양상이 불안한 경기가 될 거라고 본다면 어제는 점수가 연장까지 갔음에도 언더가 났지만 오늘은 오버 게임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날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볼 땐 토론토가 이겨야 돼요. 타격 지표는 여전히 보비셋이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바저, 클레멘트, 특히 타이 프랜스 대타 나왔지만 타이 프랜스,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루케스, 스프링어, 스트로까지 지금 타격이 미쳤어요 얘네들. 지표상으로는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타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격이 9월달 타격 지표가 얘네들 뭐 단편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만 이거를 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투수마다 상성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단편적으로 좀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좀 해서 좀 보여드리면 9월달에 게레로 주니어가 30타수 17안타 2홈런 5할 6푼7리 치고 있고요. 보비제치 4할 7푼 4리 치고 있었는데 이탈했고 타이 프랜스가 4할 치고 있고요. 스프링어도 2할 9푼 6리 치면서 4홈런 치고 있고요. 벌쇼도 3홈런 2할 6푼 9리 오페스 0.987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도 지금 2할 7푼 8리 수준에서 그 9월달에 나름 제 역할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언급 안 드린 타자들도 타격이 더 올라오는데 그거는 좀 너무 단기적인 지표니까 넘어가더라도 지금 라인업의 거의 절반 가량이 지금 장타를 포함해서 OPS 0.8, 0.9 이상의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토론토 다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토론토가 조금 더 유리하다 봅니다만 일단 오버 게임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랑 컵스 경기인데 크리스 세일 나온다고 애틀랜타 승각인 애틀랜타 타격 지표가 지금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네들이 이기는 경기에서 딱 그냥
투수 싸움으로 딱 그죠. 애틀랜타가 1차전 투수전에서 이겼고 2차전에서는 그냥 홀튼 꺼낸 컵스가 투수전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후반에 점수차 벌리면서 이겼던 경기였었고 오늘 경기는 선발에서는 크리스 세일이 나오는 애틀랜타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오늘 컵스는 타이온의 부상 복귀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온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 마지막 리앱 등판에서는 65구 정도를 소화했었고요. 68구인가 65구를 소화했었고 3.1이닝 만에 안타 6개인가 하고 홈런 2방 포함해가지고 4실점인가 하고 3.1이닝 만에 조기 강판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그 조기 강판이라기보다는 예정 투구수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던지고 내려온 거긴 해요. 물론 성적이 안 좋았었죠. 근데 타이용 같은 경우에도 그 몸 쪽에 이 커브볼이랑 커터였나? 그게 그 브레이킹 볼이 있는데 그 좌타자 몸쪽에 꼽히는 그 공이 굉장히 위협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제구가 커맨드가 원래 그렇게 흔들리는 선수는 아닌데 오늘 경기에서도 5이닝 정도를 한 75구선에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불펜 싸움까지 가면 이 경기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경기 크리스 세일이 최근에 나오고도 다 승리를 못했거든요. 크리스 세일이 정말 호투를 해줌에도 저 뭐 7이닝을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복귀하고 두 경기에서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얘가 6이닝 1실점하고 노디시전, 6.2이닝 1실점하고 노디시전. 결국에 지금 그만큼 애틀랜타에 타서는 9월달에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까지도 어쩔 수 없지만 애틀랜타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9월 성적이죠. 9월 타격 지표를 보면은 우리는 믿을 만한 그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키스도 심각합니다만 애틀랜타도 9월달에 2할 1푼 7리가 팀타리고 OPS 0.622밖에 안 나옵니다. 컵스도 안 좋긴 합니다만 컵스도 2할 1푼 5리 OPS 똑같이 0.66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타격을 하고 있고 오늘 그렇게 본다면은 타이온이 어느 정도 수준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컵스가 불펜을 투입을 한다면은 마무리 투수 팔렌시아가 없다 보니까 아마 컵스의 체제에서는 이 경기까지 승리를 노리기에는 좀 벅찰 수 있다라고도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애틀랜타에 그렇다고 승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언더 말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언더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구매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화이트삭스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구매를 못해요. 이게 웬만큼 불펜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펜데이가 다음에 올라올 투수가 누구인지 그래 벌크 이닝을 누가 던질 건지에 대해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니에요. 잭스가 나온 다음에 이후에 그냥 불펜데이를 할 거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잭스 다음에 누가 나올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화이트삭스는 오늘 심 벌크가 오늘 부상해서 복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당연히 템파베이 타선이 터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제 화이트삭스가 출전을 한 이 타자들 중에서 안타를 쳤던 애들이 쳐야 될 애들이 쳤어요. 티일이 홈런 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뭐 몽고메리였나? 그 다음에 그 미드로스까지 해가지고 다 쳐야 될 애들이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버 봅니다. 오버. 타격감이 화이트삭스가 절대 약하진 않아요. 단 결국에 이 템파베이의 타선에서 지금 어제 홈런 쳤던 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정타로 나가는 타구를 쳤었고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얀디 디아즈부터 시작해갖고 카미네로 장타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는 서로 치고받는 경기가 돼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이고 템파베이도 승리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불펜에서 좀 던진 투수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화이트삭스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8.5 기준점이면 이 경기는 오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도 실제로 이 경기는 해외 배당 1.70배 초기 발매 템파베이 승, 국내 1.47배, 0.23배 배당 차가 있고 역배 기준에 제 기준에서 역배 기준에 성립을 해요. 배당 삭감이 좀 많이 되어서 저는 그래서 역배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요거는 오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데이터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어차피 선발 투수에 대해서도 제가 불펜데이 하는 경우엔 이거를 뭐라 갖다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 어제 샌디에고 승 갔던 분들은 그냥 피눈물 흘렸겠죠.
메이슨 밀러가 막아주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9회 수아레즈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모레 그 전 아까 6회 7회 때 모레온이랑 그 아담 안 썼으니까는 아담은 지금 없지. 모레온이랑 안 썼으니까는 10회까지는 할만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수아레즈가 올라가지고 홈런 쳐맞고 졌죠. 투런 홈런 쳐맞고 그렇게 4대2로 또 패배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제 피베타 대 아포트입니다. 피베타가 저번 경기에서 쿠어스필드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또 경기를 하고 지금 내려왔고 또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뭐 피베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코어스필드에서도 정말 호투를 해줬었고 오늘도 피베타가 호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샌디에고가 아포트의 공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샌디에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수 상대로죠. 아포트는 웬만한 좌투수보다 더 센 편이기도 합니다만 좌투수 상대 성적을 보면요. 라이언 오원이 좌투 상대로 지난 10경기 동안에 10타수 2안타 2할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중심 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타 생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짜 마차도도 아니고 젠도보가츠도 지금 없으니까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 개빈 시츠입니다. 근데 이 개빈 시츠가 지금 9월달에 그 타점 생산을 계속해서 2루타 홈런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얘가 좌투수에게는 8타수 2안타로 약한 모습 보였었고 아라에즈마저도 최근에 9타수 2안타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크로네노스와 라우레아노 얘네 둘이가 라우레아노 10타수 6안타 2홈런 6할 크로네노스 11타수 4안타 3할 6푼 4리 제 역할을 조금 해주고 있는 거고 뭐 지금 선발로 나올 걸 예상되는 디아즈, 이글레시아스, 타티스 주니어도 12타수 2안타 마차도도 10타수 1안타 잭슨 메릴 9타수 1안타 진짜로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중심 타선에 나오게 될 라우레아노 얘가 지금 장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라우레아노가 실제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 지표죠. 그러니까 좌투수 상대로 뭐 최근에 그 정도 경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티모어에서 있을 때 당시를 포함해 가지고 라우레아노가 좌투수 상대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타율이 2할 9푼 1, 2 수준으로 우타자의 상대로 기록한 기록과 큰 차이가 없이 기록이 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타격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좀 봐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라우레아노가 오늘 경기에서 기대값이 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페이스를 조금 반영을 해줘버리면 그래서 샌디에고도 점수를 많이 내는 것은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결국 이 경기는 홈런 싸움이 될 텐데 거기서는 신시내티가 진짜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경기가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샌디에고 1.4배, 해외 1.6배, 0.2배당 삭감 났고 오늘까지도 해볼만하다. 어제 이미 메이슨 밀러랑 수아레즈를 기용을 했던 샌디에고였었고 걔네들이 연투하는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샌디에고가 지들 불펜 믿고 그래서 오늘 연투 상황이 아마 안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신시내티 입장에서도 진짜로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언더만 접근한 거 권장드리고요. 어차피 언더 보는 게임에서 이거는 2.5 마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언더도 좀 쫄인다 하시면은 2.5 프렌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적어도 샌디에고 핸디슨 가시는 진짜 오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일단 모든 걸 떠나서 그냥 구매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무노즈를 썼습니다. 무노즈를 연투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등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정 사실화 시킨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바자르도, 브래시, 무노즈 모두 연투를 했고 오늘 얘네들 없이 경기를 했을 때 시애틀의 불펜들은 분명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애틀의 타선이 어제도 아로자레나의 그렇게 홈런과 함께 점수를 낼 수가 있었고 도시넬로도 좋은 타격을 하면서 1홈런 3안타 경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애틀의 망가지는 경기에서 대표적인 표본은 불펜의 방어예요. 근데 지금 홈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홈에서 셋이서 2점 초반대 ERA를 기록할 만큼 극강의 시즌 홈 ERA를 보여주고 있던 필승조 3인방을 모두 연투시켰던 1, 2차전에서 승리를 일단 다 챙겼고 오늘에서 그까지 등판을 또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의 불펜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이제는 모르는 상황에 어제 경기에 콘트레라스가 돌아와가지고 멀티히트 때렸죠. 브럴슨 복귀하고 두 경기 연속 안타 때렸죠. 누빠도 최근 멀티히트 계속 연속 안타 때리고 있죠. 상위 타선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빠지는 경기가 없어버리면은 오늘 이 경기는 뭐 길버트의 구위가 맥그리비를 앞서고 나발이고 가네. 이 경기가 불펜 싸움에서 개판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2.5 프렌을 보면서 배당이 이게 1.25배 해주면서 굉장히 개정배가 받았어요 시애틀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배당도 나쁘지 않아서 2.5 프렌을 먼저 좀 생각하면서 7.5 기준에서 오버 역배까지도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 실제로 이게 구매율은 떨어지지 않 구매 저 뭐야 배당은 제가 생각하는 역배 기준 배당은 아니에요. 0.18배 삭감이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이 경기가 시애틀승으로 이 대중들의 구매율이 79%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79%가 세인트루이스 구매 그 전체 표에 투입된 금액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21만 원만이 시애틀 승을 구매를 한 거예요. 나머지 62%죠. 38만 원이네요. 38만 원 정도가 시애틀성을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21%의 표에서 전체 금액의 62%가 세인트루이스성을 구매했다. 즉 이건 뭐 말이냐? 개미들은 시애틀성을 샀고 고래들은 세인트루이스성을 샀다는 겁니다. 무슨 말